아무리 자주 비행기를 탄다고 해도 항상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 시의 차량이나 배는 생존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는 반면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는 그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는 선박이나 차량에 비해 급빈도가 아주 낮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다음은 승무원, 조종사, 항공사 임원, 여행 전문가에게 우리가 항상 알고 싶었던 여객기에 대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얻은 답변입니다. 비행기는 속도를 내기 위해 높이 날게 됩니다. 상업용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10.6km의 높이를 비행합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희박해서 공기저항 없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도가 12.8km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여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행시간 계산은 아주 복잡합니다. 출발 게이트에서 도착 게이트까지 측정되는 비행시간을 계산하려면 거리, 고도, 일기예보 및 항공교통 혼잡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진보하는 과학기술이 적용되어 점점 더 정교해지는 비행기에도 불구하고 보안 검색 등의 이유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비행시간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낮은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항공편은 초과 예약됩니다. 여행 전문가 사이먼 칼더에 따르면 적정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편은 초과 예약됩니다. 항상 노쇼 승객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항공사가 빈좌석을 채우면서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바로 초과 예약입니다. 비행기 실내 공기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의 질은 한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기내 공기 호흡과 관련된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있습니다. 기내에서 호흡하는 공기에는 터빈 엔진에서 보내져 압축되고 정제된 후에 실내로 유입되는 블리드 에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승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객실 공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압으로 인해 다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장거리 비행기 안에서 오랜 시간을 앉아서 보냈다면 발, 발목, 다리가 상당히 부풀어 오른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기압 변화와 신체의 탈수 그리고 너무 오래 가만히 앉아 있어서 신체의 하부로 체액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 표시가 꺼져 있을 때 주변을 최대한 많이 걸어다니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조종사는 종종 잠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어된 상태에서의 조종좌석 내 휴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일반적으로 45분 정도 번갈아가며 선잠을 자는 동안 한 명이 비행기 제어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휴식 시간은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합의되며 전체 승무원들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산소 마스크는 최대 15분의 공기만 제공합니다. 기내 압력이 특정 지점까지 떨어지면 승객 머리 위에 산소 마스크가 즉시 밑으로 내려오고 약 12분에서 15분까지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제공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처럼 들리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종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한 고도로 하강할 것입니다. 저가 항공사는 풀서비스 항공사보다 불안전하지 않습니다. 항공여행리 비용은 안전 수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저예산 옵션을 선택하는 승객은 서비스 애관에서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모든 저가 항공사는 승객의 안전 문제와 관해서는 절대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가 항공사가 운영하는 비행기들 역시 다른 모든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정과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분실된 수화물은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것은 여행의 궁극적인 재앙입니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했지만 당신의 짐가방은 행방이 묘연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실된 수화물은 그날 다른 비행기 편 또는 며칠 내로 소유자에게 인계되며 만약 영원히 사라진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어떤 수화물은 아무도 찾지 않을 때가 있으며 이것들은 분실 수화물 경매에 넘겨집니다. 거의 항상 승객들이 항공기 왼쪽으로만 출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짐칸과 연료 탱크는 대부분의 항공기에서 오른쪽에 있으므로 승객의 활동을 왼쪽으로 유지하면 잠재적인 동선 충돌과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왼쪽 지향적인 패턴이 선박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배는 항상 왼쪽으로 접안을 하므로 최초의 항공기 설계자가 배와 동일한 형식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공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 몇 번만 발생했으며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비행기가 날아가는 영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영공을 포함하여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를 미국 시민으로 인정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환승 중에 태어난 아기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등록된 국가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국적을 따릅니다. 24시간 논스톱 비행이 곧 실현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직항편은 싱가포르와 뉴저지 뉴워크 간의 싱가포르 항공편입니다. 그러나 서프웨어의 피터 에반스는 비행기 엔진의 연료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2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퀀타스 항공은 뉴욕에서 19시간 16분 걸리는 시드니로 직항비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아주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내부 압력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창문이 직사각형일 경우 모서리에 압력이 집중되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사각형 창문으로 된 여객기가 공중에서 폭파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비행기 창문은 모두 타원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문의 재질은 투명한 아크릴판입니다. 깨지지 않는 강도를 가져야 하지만 가벼운 재료가 관건입니다. 아크릴은 유리보다 가벼우면서도 유연성이 커서 비행기 내외부의 압력차를 버틸 수 있어 안전합니다. 창문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높은 고도의 낮은 기압 속을 날아가는 비행기의 외부와 약 1800m 높이의 기압으로 맞춰진 내부의 기압차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순환 고도에 올라가면 객실과 외부 사이에는 대략 70도 정도의 기온차가 생깁니다. 비행기 내외부의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성에와 김이 최대한 서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중간 창문의 작은 구멍 덕분으로 이 구멍을 통해 공기가 순환하여 온도 차이를 줄여주고 압력 또한 균형적으로 조절됩니다. 이 구멍은 브리더홀이라고 불립니다. 좌석은 안전을 위해 직립해야 합니다. 이륙 및 착륙 시에 똑바로 세워야 하는 좌석은 비상 시나리오를 위한 것입니다. 승객 1인당 1초의 추가 시간은 생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좌석이 기울어져 있으면 뒷좌석의 승객은 재빨리 일어나서 자리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기울어진 앞좌석은 뒷좌석에 있는 승객의 공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내의 등도 안전기능입니다.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스튜어디스였으며 케빈 피버의 저자인 맨디 스미스에 따르면 여객기 외부가 어둡거나 밤중일 때는 2006전에 항상 조명을 꺼야 하는데 이것은 객실의 외부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의도로 긴급 탈출 상황에서 승객들의 눈이 비행기 밖의 어둠 속에서 조정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승무원들은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가 깨끗하고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탑승하는 승객들을 환영하고 비행이 시작되면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드물게는 승무원들이 승객을 응급처치하거나 위험한 특정 승객을 구속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행 중에 문을 열려면 초인 적인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도어는 플러그 도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빠른 공기 흐름 때문에 누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문을 열려면 초인 적인님이 필요합니다. 문은 밖으로 또한 기수 쪽으로 열리므로 외부의 공기 압력보다 큰 힘이 필요합니다.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드물게 일어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종사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승객들을 안심시킵니다. 착륙 시에는 엔진 한 개나 모든 엔진을 잃어도 숙련된 조종사는 마치 글라이더처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번개는 비행 중인 비행기를 때리지만 대체로 간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번개는 날개 끝이나 기수 끝과 같은 말단 부위에 치며 전류는 비행기의 금속 외피를 타고 퍼지다가 비행기의 다른 지점에서 사라집니다. 큰 번개는 비행기의 전기 시스템이나 외부 표면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번개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번개를 맞은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난기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난기류는 제트기류, 다른 비행기로 인한 활성난 기류, 짙은 거대 구름 및 폭풍우가 치는 하늘에서 발생합니다. 맨디 스미스는 난기류를 공기주머니를 가지며 전혀 감지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생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 역시 여승무원으로 일할 당시에 난기류로 인해 항공기가 갑자기 급상승과 하강을 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도 승객으로 비행기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합니다. 항공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난기류를 넘어 아주 심한 난기류도 견디도록 설계되고 테스트됩니다. 이런 이유로 비행기가 난기류로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내부의 승객들은 난기류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심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상하로 3m 정도의 급속한 움직임조차 아주 큰 충격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승무원도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직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비행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은 수년간 비행을 하면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나중에 습관화되어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 된 것들이지만 그중 몇 가지 특별한 난기류나 기타 상황은 항상 기억됩니다. 승무원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고 비행 전문가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승무원들이 무서움을 느끼는 것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승객입니다.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음식 맛은 쓰레기 맛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먹는 음식은 어쨌든 맛이 없습니다. 심지어 1등석에 제공되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이유는 모두 항공기 압력에 기인합니다. 또한 이런 기압 조건이 건조한 실내 공기와 결합되면서 혀의 미뢰가 무감각해집니다. 장거리 비행 시 탈수로 인해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0시간 비행하는 동안 신체에서 최소 2리터의 물이 손실됩니다. 여기에 알코올의 탈수 효과도 더해져 비행 중에 술을 많이 마시면 지상에서 마실 때보다 빨리 취하고 다음날 숙취를 감당하기 힘들게 됩니다. 가끔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는 주폭 승객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비행 시간은 1분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건에어가 운영하며 웨스트레이에서 오크니 섬의 파파 웨스트레이까지 단 1분 만에 비행합니다. 온라인 예약은 안 되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예약하는 데 비용은 약 17파운드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에서 보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량 임무를 싣고 다니면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제임스 캐퍼가 특허를 받은 소량의 파란색 액체를 사용하는 진공변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설된 오물은 비행기 내부의 하수도 라인을 통해 200갤런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로 빨려 들어갑니다. 탱크는 지상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되며 외부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중에 실수로 열려 하늘에서 오물이 쏟아지는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는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방출되는 탄소는 약 100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담요와 베개도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벨트 및 산소 마스크와 같은 명백한 것들 외에도 비행기에는 항상 일반적인 안전물품과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쿠션과 담요는 난연재료로 만들어져 자체 소화성이 있습니다. 기내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바디백이 제공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행기가 즉시 출발지나 가까운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그러나 승객이 한창 비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몸을 담요로 덮고 가능한 경우에는 빈좌석으로 이동시킵니다. 장거리 비행인 경우 사망자는 바디백에 넣어 뒤쪽 갤리에 놓여집니다. 승객이 화장실에 있으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습니다. 2006이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화장실에 있으면 비행기가 법적으로 이륙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30분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30분마다 승무원이 화장지나 비누를 채워넣고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을 점검합니다. 변기에 보이는 파란색 액체도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화장실은 애초에 높은 수준의 청결함으로 유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